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하나는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 중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알아볼까요? 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당사자 확인, 권리관계 순위 확인,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확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당사자 확인, 권리관계 순위 확인,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서 계약 관련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와 적법한 임대, 임차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에 누락된 건은 혹시나 없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정확할 경우에만 서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상가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약기간 중 확인해야 될 사항을 알아볼까요?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하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데요. 근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해서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여섯 번째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일곱 번째는 임대인이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덟 번째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하고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법 제4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해당 내용 있죠. 그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및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데요. 그리고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고 통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1항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고 해당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위에서 한번 제가 읽어봤죠. 8가지 사유 또는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일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총 4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차근차근 알아보죠. 하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알아볼까요? 또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소개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하나, 당사자 확인, 권리관계 순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럼 계약 기간 중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하나, 보증금의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일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